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요 며칠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연인 만나기, 좋은 배우자 만나기,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한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랜 세월 그 인생에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아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과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꼭 좋은 연인, 인연, 배우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성간의 사람도 상당히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이제 뭐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안목을 키워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얘기해 드리는 건, 일단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우선순위,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흔히 말해서 그거의 가장 고통적인 결과를 얘기하면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과 내 와이프와의 어떤 갈등 관계, 반대로 요즘은 이제 그 갈등 외로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님이나 사이 그 와이프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그런 악화되는 그런 얘기도 많이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바뀌지가 않죠. 사람의 생각도 바뀌지 않아요. 그게 왜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느냐 하느냐면, 그건 당연히 고부간의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효자와 결혼을 하면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효자는 부모에게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효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마봉이나 뭐 마마걸 이런 형태의 엄마의 의견을 다 따르는 건, 부모의 의견을 다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고등학교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효자고 효녀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자아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에도 부모의 얘기나 부모 이야기로 끌려가는, 자기의 의견 없이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산다면 내가 힘들어진다, 그겁니다. 상대적이죠. 그분들은 괜찮지만 나하고 엮였을 경우는 내 인생에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배우자의 관계입니다. 친구나 연인 관계가, 친구 동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이성 간에, 그리고 더 발전해서 연인이 되어서 배우자가 되려고 할 때, 이때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혼 상담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너무 효자라고 생각하는 아들과 결혼한 여자, 그 결혼하고 나서 수년간 살다가 아이가 생기고, 그분은 그게 아니었구나.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겨서 이렇게 살다가 도저히 버티다 못 버텨서 이혼을 했던 경우인데, 아마 얘기를 들으면 다들 답답하다라는 형태의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나 여자가 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나의 가정이에요. 하나의 가정인데, 그럼 이 가정에 발생되는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대화하고 상의를 할 대상자는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내 배우자와 상의가 마친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부모나 형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상담을 하는 대상자가 같이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모님, 내 배우자가 아닌,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내 배우자하고 상의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효자가 아니라 바보예요, 바보. 왜 그러냐면,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성장해서 내 울타리를 떠나서 자신의 울타리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역할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켜봐주고 바라봐주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내 연인의 가정에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의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분이 부모님의 의견을 당연히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나와 어떤 혼인 관계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그때 배우자의 생각이 의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셔야 돼요. 물론 건바이 건이에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대다수는 배우자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니까 이 상황에서 내 와이프의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내 와이프의 가는 이미지, 데미지, 어떤 충격 이런 게 있나 없나를 보시고 내 와이프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주 쉬운 거예요. 내 배우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누구랑 오래 살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어떤 사고사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나간다고 가정하에 가장 나랑 오래 살 사람은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 배우자한테 어떤 충격이 가고 어떤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지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혼인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사귀고 있을 때 그리고 양가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의 관계의 얘기고 양가에 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 그 결혼이라는 인연의 연애의 끝이 결혼이라고 하면 그런 결과물 정도로에 갔을 때 그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지 내 가족들, 형제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울타리를 만든 그 울타리에서 함께 그 울타리를 만들어갈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이제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신혼인데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한데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결혼을 했다가 빨리 이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자제분들이 결혼하고 이런 형태인데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예요. 내가 살 거 아니잖아. 내가 살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살 거잖아요. 그럼 내 자식이 살 거면 내 자식이 행복한 길을 만들어줘야죠.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생활이 아니고 지금의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 기준에 맞춰서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아마 지금 그 50대 후반 60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선배님들 보면 그분들도 잘할 때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살 때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너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지금의 혼인하고 있는 세대에 물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서 그들이 원하는 자식들이 원하고 내 며느리 사위가 원하는 걸 갖다가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전제 조건은 두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만났을 때의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얘기했을 때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건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 방법. 근데 세 번째 얘기했던 건 조금 달리 가서 내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이 울타리에서 하기 위해서 어떤 이성을 배우자를 만나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나를 먼저 두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부모님의 일방적인 얘기를 따라가느냐. 부모님의 일방적인 얘기를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가장 오래 사는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사귀고 같이 만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좀 이제 얘기가 길게 됐는데 제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게 많았고 솔직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제 가정이 중요한 거지 우리 형제들 중요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을 챙기다가 내 가족을 못 챙기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내 와이프니까 이해해 줄 거야. 내 남편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몇 번이나 이해해 주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내 와이프, 내 남편이 중요하고 내 형제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나랑 같이 내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내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뭐 앞으로도 좋은 인연, 좋은 배우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계속 말은 뭐 계속 얘기를 해 가겠지만 간혹가다 이제 저한테 인생 상담이라든지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다음번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이렇게 점차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다들 처음이고 저도 처음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나는 저게 맞다, 나는 조금 더 다르게 하겠다, 이런 어떤 경험을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얘기는 진행을 해 가려고 합니다. 물론 제 채널이 원래 이것저것 다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건 자전거 관련인데, 자전거 관련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관련만큼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도 전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만약에 듣는 분이 뭐 한 분이 있든 두 분이 있든 계속 있다면 정말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계속 그걸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편부터 1편, 2편, 3편, 4편인데 한번 뭐 제 얘기가 100% 맞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경험, 다른 사람에 대한 경험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고,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은 다 똑같이 24시간 주어지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도 다 똑같아요. 그 무게를 각자 짊어지고 있는데 스스로 그 무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만큼은 진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배우자, 좋은 인연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하나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